우리 지역의 과제 더 깊숙이 탐구하는 이것 저것 문제 연구소! 자, 왔어. 세일입니다, 세일. 그랜드 세일입니다. 세일이라고 말하지만 약간 골라 느낌인데, 네. 무슨 세일은? 아니, 다들 세일이라는 단어 일단 좋아하시죠? 그럼요. 일단은 뭔가 살 게 없다가도 세일이라는 글자만 보면 우리가 달려가게 되잖아요. 맞아. 그럼 만약에 영석 위원님, 내가 평소에 갖고 싶은 물건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쇼핑을 하러 가봤더니 세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신에 네? 그 물건을 구매하러 온 사람들로 막 북적북적하고 막 줄이 엄청 길어. 아. 그럼 그걸 뚫고 가시겠어요? 아니면 포기하시겠어요? 저는 포기합니다. 왜? 부끄러워요. 뭐가요? 아니, 그리고 너무 특히 뭐 이렇게 사람 너무 많으면 복잡해서 저는 잘 안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아니, 우리 주경이 터는 어때요, 그럼? 그럼 당연히 해야죠. 그것도 평소에 갖고 싶었던 물건이면 뭐 앞뒤 볼 거 있습니까? 무조건 직진하고. 보통 쇼핑도 아니라니까. 있구나. 근데 뭐 세일을 해요 지금? 경북에서 진행 중입니다. 바로 관광을 그랜드 세일한다고 하는데요. 경상북도가 관광객들이 저렴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KTX 열차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10% 할인이 들어가고요. 여기에다가 여행 지원금을 1인 5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야, 이거 혜택 굉장히 크네요. 근데 또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여기다가 만약에 울진, 산불 피해 때문에 아픈 울진에 방문하시는 분들께는 15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쇼핑 호스트 느낌이었어요. 네, 여러분, 네. 우리 경상북도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이렇게 상품을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세요. 매진 임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왜 휴가 늦게 계획 잡으시는 분들 맞아요. 많잖아요. 울진 산불 피해 주민들도 돕고요. 또 할인도 받고 이번 기회에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경상북도가 적극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열을 올리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 생각이 네. 듭니다. 근데 더불어서 6월 말에 이 관광객 통계를 보니까요. 지난해보다 32%가 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뭐 위드 코로나로 바뀌어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관광객들이 늘었다는 사실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 거잖아요. 이 지역 경제에 많은 관광객들로 좀 한박 웃음 지을 날이 빨리빨리 더 왔으면 좋겠다 생각해보네요. 네, 이렇게 기분 좋은 소식과 함께 오늘 연구소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 출발! 한 주간 우리 지역의 이슈를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마실연구소. 오늘 첫 번째 지역은 경주로 가보겠습니다. 신라의 달밤입니다. 경주 신라의 달밤. 달밤. 경주하고 딱 찰떡이네요. 딱 그거잖아요. 신라의 밤이요. 아는구나. 이 노래. 딱 요 부분까지 알지. 그 신라의 노래자랑. 달밤. 노래자랑. 약간 밤에 음. 약간 이 콘서트 느낌으로 이렇게 막 공연을 하면서 약간 그렇게 흔들어줘야 돼요? 막 마이크를 잡고 막. 마이크 이렇게 적어야 돼요? 신라의 달밤 노래자랑.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사실 낮에는 눈으로 보지만 이게 밤에는 가슴으로 보거든요. 낭만이잖아. 너무 갑자기 낭만인데? 낭만이잖아. 노래 자랑을 하든 뭘 하든 뭐 투어가 있든 뭐 그런 거지. 그럼직한데요. 이거 맞추실 줄 알았는데 또 실망이 됐습니다. 실망이요? 이번 키워드는요. 경주시의 대표 야간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신라 달빛 기행 별을 품은 달 소식입니다. 별을 품은 달이 왜 붙었는지 아시나요? 별을 품은 달. 춘달. 별은 첨성대가 있으니까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자세히 모르겠네요. 첨성대는 별이라고 할 수 있고 첨성대에서 월정교 별을 바라본다라면서 별을 품은 달이라는 이름이 되게 만들어졌습니다. 의미 있다. 네, 이 프로그램은요 1994년 칠부람 달빛 기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첨성대와 월정교 등 경주의 밤을 밝히는 힐링 문화 상품인데요. 올해부터는 지금까지 눈으로만 봤던 이 여행을 전문 문화재 해설사들이 쉽고 재미있게 해설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가족과 연인들이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예전에 이걸 참여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생각보다 이렇게 가족 단위로 되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살랑살랑 은근히 또 그 더운 속에서 바람도 막 불고 그렇지. 이렇게 등 들고 막 이렇게 걷다 보면은 되게 추억도 쌓이면서 재밌더라고요. 그 안에 다채로운 행사들도 함께 하고. 맞아요. 그러면은 참가 신청 어떻게 되나요? 네, 참가 신청은요. 신라 문화
문화원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고요. 10월 8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총 5회 진행된다고 합니다. 방학 때 이렇게 별을 품은 달 코스를 이렇게 쫙 걸으면서 약간 역사 공부까지 같이 맞아요. 하면 너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네요. 맞아, 아이들 공부까지, 현장까지 맞아요.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지역으로 가볼까요? 다음 지역은 영덕으로 가보겠습니다. 영덕의 이번 주 키워드는 학출연입니다. 학출연. 학. 영덕에 학이 나타났다. 학대가 막 나타난 거 아닌가요? 학이랑 영덕이 너무 매치가 안 되는데요? 그러게. 뭐예요? 뭐죠? 진짜로 학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영덕에서는요, 2022 국제환경연극제가 영덕군 일대에서 열렸는데요. 이때 연극제 첫날 장다리에 올라서 학 분장을 한 학생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았다고 합니다. 학 퍼레이드를 했거든요. 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여러 단체들이 왔고요. 국내에 또 공연 단체가 참가했는데요. 국내에서 유일한 친환경 공연 예술 축제로 생태 예술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천혜 자연 경관을 가진 우리 영덕이잖아요. 정말 찰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야, 근데 친환경 공연 예술 축제라는 단어가 되게 조금 생소한데, 그러니까 뭔가 환경 문제를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술로 승화시켜서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아니 보니까 아이들이 학 분장을 하고 있는 게 너무 약간 귀엽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전문 예술가와 또 학생들 그리고 문화활동가까지 모여서 거대 인형과 탈을 직접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환경 문제 이제 앞으로 더욱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영덕에서 이번 일회성이 아닌 앞으로 영덕의 명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사는요, 너튜브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지역은 울진입니다. 울진? 울진의 이번 주 키워드는 희망 확대입니다. 희망 확대. 뭔가 기분 좋은 단어네요. 희망이 확대되고 있다. 오, 약간 산불 피해로 힘들어 하시던 분들에게 뭔가 희망이 될 만한 것들이 이렇게 막 더 커졌다. 그거 좋네요. 오, 긍정적인. 뭐 아니면 뭐 인구 감소로 힘들어하고 있는 울진군의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오. 뭐 이런 희망들. 관광객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희망들. 일단 우리 예측 자체가 굉장히 희망적이고 긍정적이에요. 그래. 맞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 희망 받고 이번에 울진군에서요, 난임 부부들을 위해서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8월 달부터 이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를 소득과 전혀 관계없이 본인 부담금 100% 지원하고요. 최대 지원 금액도 150만 원까지 상향이 됐다고 하니까요. 난임으로 고생 많으신 부부들에게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난임은 울진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또 맞아요.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시기도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아이를 갖고 싶은데 갖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비용적인 부분이 사실 그동안 되게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거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제 주변에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아이가 쉽게 생기지 않아서 병원을 실제로 다닌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본인 배에 막 이렇게 주사도 놔야 되고 막 병원도 주기적으로 가야 되는 힘든 부분들도 너무 많은데 거기에다가 금전적인 부담까지 더해지니까 되게 힘들어했었는데 진짜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래요. 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요, 작년 우리나라 전체 신생아 중 12명 중에 1명이 이 난임 시술로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요, 출산 장려금 지원 정책보다 이 난임 시술을 지원하는 게 저출산 시대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울진군에서 아기 울음소리 듣기 힘들다라는 말 하는데 이런 말들이 많았잖아요. 앞으로 좀 울진군에 응애응애하는 아이들 우는 소리, 웃음소리 이런 거 좀 많이 들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다음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지역은요, 포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포항의 이번 주 키워드는 11년 만에입니다. 11년 만에. 근데 제가 오늘도 라디오를 들으면서 왔는데 포항의 인구 수가 지난달보다도 또 줄었다라는 아유, 속상한 소식을 소식이죠. 들었어요. 그래서 11년 만에 최저가 아닐까, 인구 수가. 저는 반대로 희망 확대하고 싶네요. 11년 만에 최대의 관광객들이 휴가철을 이용해서 포항에 오고 있다. 어떤 접근이 맞을까요? 두 분 다 땡입니다. 이번 소식은요, 포스코 관련 소식인데요. 11년 만에 원고 55명이 최종 승소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업체 노동자 59명이 정규직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에서 11년 만에 승소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철거업계에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으로는
첫 번째라 그래요. 대법원 확정 판결. 요게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대법원 판결인 만큼 앞으로 있을 여러 사건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난 2011년 광양제철소 아변 공정에서 제품을 운반하는 크레인 노동자 15명이 사실상 직접적인 업무 지시는 포스코로부터 받고 있다면서 정규직 지위 인정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2013년 1심에서는 포스코가 승소를 했고요. 그 뒤에 2016년 2심에서는 노동자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대법원이 2심 판결로 확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소송 말고도 유사한 소송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철강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줄 거다라는 분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앞으로 어떤 소송들이 또 어떤 판결들이 이어질지 좀 귀추가 주목이 돼요. 그래서 더 궁금해져요. 네. 이 승소를 한 55분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네, 소송을 제기한 55명은 포스코에서 직고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 외에도 이미 800여 명이나 사내 하청 근로자가 같은 집단 소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약 18,000명의 하청 근로자들도 소송단에 참여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코 입장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18,000여 명의 하청 근로자도 소송단에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포스코의 하청 근로자가 18,000여 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노동권에 대한 얘기는 끊임없이 하고 있잖아요. 이번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끊임없이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자, 다음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벌써 마지막 지역입니다. 바다 건너 울릉도입니다. 울릉도의 이번 주 키워드는 소외입니다. 소외. 울릉도가 뭔가 소외받고 있다. 울릉도에서 뭔가 소외되고 있다. 되고 있다. 울릉도는 그러고 보면은 그런 거 가진 많을 것도 것 많지만 같아요. 없는 것들도 너무 많아서 어떤 부분인지 궁금하네요. 맞아요. 울릉도에서는 도시에 비해서 울릉 여성들이 소외를 받고 있다고 해서 울릉 여성들의 문화 활동을 위해서 8월부터 여성 문화회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요, 필라테스나 골프, 베이킹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특히 필라테스나 골프 같은 건강 관련 프로그램은 관심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즐거운 우리 울릉 생활을 위해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기본적인 맞아요. 일들인데 울릉도 섬이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다채롭게 이런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데 이게 다양한 문화 혜택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것도 굉장히 시작이지만 좋네요. 여성들에게는 또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사실 뭐 남자들도 비슷하겠지만 특히 여자들은 막 스트레스 받거나 이럴 때 뭐 영화도 좀 보고 맛있는 것 좀 해먹기도 하고 가서 먹기도 하고 이런 문화생활을 즐기는 게 그 약간 분노를 삭히는 데도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지금이라도 이런 것들이 생겨서 뭐 여성분들이 이런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하니까 뭔가 흐뭇하고 뿌듯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많이 생겨서 더 많은 분들이 웃음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주경인턴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 더욱더 생동감 있는 이슈들로 찾아뵙겠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연구실 시간입니다. 지금 지방은요, 뭐 고령화 사회, 고령화 시대를 넘어서 지방 소멸 시대라고 해도 진짜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지방 소멸이라는 말이 딱 맞죠. 그래서 정부에서는요,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1조 원을 지원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기금 역시도 이 지자체별로 비용을 나누는 한시적 정책 아니냐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뭐 한시적인 정책보다는 뭐 노인, 청년,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머물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청년 마을 지원 사업인데요.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지역에서 잘 정착하게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2022년 올해 이곳 경주 간포에서는요, 가자미 마을이 선정이 됐는데요. 청년들은 이곳 간포 가자미 마을에서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경주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어떤 현실을 살고 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찾은 경주에서 반가운 청년들을 만나봅니다. 가자미 마을의 김민아 대표님 그리고 허영두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청년 마을 지원 사업, 청년 마을 만들기 뭐 이렇게도 부르더라고요. 가자미 마을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주셔야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요, 일단 행안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청년들한테는 새로운 기회를 주고 지역에는 청년들로 하여금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그런 사업이고요. 전국의 12군데 중에 저희는 가자미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선정이 되었고 재미나게 살아가고 있는 마을입니다. 아니 근데 궁금해요. 뭐 간포하면 가자미가 유명하기는 한데 그래도 가자미 마을이라고 이름을 지은 데는 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선 혹시 시마다 시어가 있는 거 아시나요? 경주의 시어가 가자미예요. 그 가자미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가자미 안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4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그게 미자를 바꿔서요. 간포의 맛미, 그리고 간포의 멋미, 그리고 미래할 때 미자, 간포의 미래와 그리고 나 자신, 영어로 미죠. 그래서 간포의 멋과 맛과 미래와 나를 찾는 그런 마을이 되면 좋겠다 해서 가자미 마을입니다. 나는 뭐 가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건 그것도 아니고.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가자 미래로 저희 슬로건입니다. 가자, 미 네. 마을. 네. 아니 그럼 두 분은 원래 이렇게 경주 분들이신 거예요? 저는 경주 사람이고요. 네, 저는 인천에서 내려온 지 3년 정도 됐습니다. 아니 인천에서 어떻게 이렇게 경주에 자리를 잡으시고 어떻게 함께 이렇게 청년마을 사업까지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원래는 건설 쪽을 종사하고 있었는데 그 직업을 계속 이제 30살 이후에도 가져야 되는지 고민이 됐었고 제가 하고 싶은 일과 이제 하던 일을 그 두 중에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서 경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경주분이 아닌데 경주에 지금 와서 정착을 하고 있고 그럼 대표님은 어떻게 돼요? 그럼 경주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됐네요? 네. 경주 사람이라는 기준이 애매하긴 한데 네. 저는 초중고를 다 경주에서 나왔어요. 그래요? 유턴 청년이라고 하죠. 이유가 그래서, 있다면? 이유는 사실 특별히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데 근데 이제는 사실 떠날 이유도 딱히 없어져서 사실 경주 생활을 즐겁게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두 분이 또 이렇게 만나게 되셔가지고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신 건가요? 저희가 마카모디라는 팀이 생겨나고 나서 사실 저희가 되게 다양한 일들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카페였는데 거기를 누군가의 소개를 받고 왔다가 이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죠. 이제 뭐 했어요? 서울에서는? 그러면 뭐 하고 싶어요? 뭐 이런 질문을 하다가 어느 날 덥석 저 이거 해보고 싶어요 해서 덥석 저희가 잡았죠. 우리랑 같이 한번 해볼래?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혼자서 자립하기에는 여러 부침이 있을 법한데 함께 모여서 나누고 힘을 합치다 보니 뭔가 더 동기가 부여가 됐군요. 그쵸? 그리고 사실 혼자이면 절대 하지 못할 일들을 팀이기 때문에 청년마을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것들을 더 많이 같이 할 수 있는 동료들을 모으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뭐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이제 다시 경주를 떠나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경주도 25만 명 인구 중에 청년은 24.7%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디선가 그런 말을 본 적이 있어요. 서울에는 둥지가 없고 지역에는 먹이가 없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그 직업만이 아니라 친구도 필요하고 문화생활도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악순환의 연속이겠죠. 사람이 없어지니 그런 것들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청년들은 내 꿈을 찾아서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떠나게 되는 게 너무 당연한 현실인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지금 뭐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서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궁금해요. 도대체 이 가자미 마을을 만들면서 이 청년들이 하고 싶은 게 도대체 뭘까? 어떤 꿈을 꾸고 있나? 이런 얘기들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자미 마을 자체는 저희가 키워드로 잡고 있는 건 실험 공동체예요. 실험 공동체. 네, 사실상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받고 살아오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뭘까를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 가자미라는 걸 주제로 그 모든 걸 해보자. 그게 뭐든 상관없다. 그 대신에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정말 살아가고 싶은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찾아보자. 라는 게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도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으면 좋겠다가 저희의 바람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들을 모아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진행해 왔잖아요. 네. 뭐 찾아보니까 가자미 식탁, 소셜 다이닝 뭐 이런 이름으로 해서 음식도 함께 나누고 이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했던 행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볼게요. 가자미 식탁은 소셜 다이닝을 만드는 프로젝트였어요. 12명의 친구들이 5주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했었는데 사실 그 안에도 홍보부, 운영부, 요리부, 기록부 이렇게 부서가 나눠져 있고요. 그 친구들이 각자의 작업들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들을 하나의 행사, 하나의 테이블로 지역에서 나는 그 자원들을 가지고 새롭게 탄생시키는 그런 프로젝트였고요. 그래서 사실 그 안에서 식탁이라고 보여지지만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들이 생겨났어요. 웹툰도 나왔고요. 영상들도 나오고 그리고 당연히 그 소셜 다이닝이라고 하는 행사 그리고 저희는 그것들이 지역의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서 계속 존재했으면 하고 그를 통해서 지역이 알려지고 지역의 그런 어쩌면 좀 잊혀져 가고 있는 가자미라고 하는 지역 자원이 더 활성화됐으면 하고 이렇게 네. 첫 번째가 끝났으면 이제 또 두 번째, 세 번째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떤 프로젝트들을 준비 중이신가요? 저희는 메인 프로젝트와 서브 프로젝트로 나눠져 있는데 메인 프로젝트는 저희가 9월 달에 시작하게 될 가자미 식당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단기 프로젝트로 지역에서 여기 간포에서 삶과 쉼과 일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단기 프로젝트가 있어요. 근데 이번 컨셉은 기획자의 여름방학이라고 해서 이 여름을 이곳에서 보내면서 내가 지역과 연결되는 그게 뭐든 상관없어요. 나의 개인 프로젝트를 실행해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네, 10일 동안 간포에서 지내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10일 동안 지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뭐든지 해서 뭐라도 하나 만들어내면 된다는 거죠? 하나만 만들면 이곳에서 나갈 수 있어요. 만들면 못 탈출을 할 수 없나요? 네. 아니 근데 방금 프로젝트 이름이 삼쉼일이라고 하셨어요. 삼쉼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네이밍을 되게 재밌게 하는 거를 좋아하는데요. 그 속에 좀 가볍게 30일, 30일, 30일 빠르게 하면 이게 30일이라는 발음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워케이션 프로젝트 기간이 30일 이내고 저희 이번 기획자의 여름방학이라는 워케이션 프로그램은 30일, 3분의 1이면 10일이죠. 10일 동안 진행되는 기획자의 여름방학이라는 프로젝트, 워케이션 프로젝트입니다. 몇 가지 프로젝트를 했었잖아요.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다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겠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저희가 사실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하면서 첫 주차에 너무 놀랐던 게 있어요. 이게 같은 나라인데도 컬처 쇼크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방에서 진해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진해가 나왔네, 나올 때가 됐지. 근데 이 아파트에서만 살던 청년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살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설명들이 부족했구나. 그러니까 이런 데서 진해도 나오고 뭐 막 저기 바닷가에서 해파리에도 쏘이고 막 별의별 다 사건들이 있고 막 길에도 넘어지고 근데 이런 것들이 설명을 잘해야겠다. 저희 친구 중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진해는 항상 거기 있었다. 너희들이 왔을 뿐이다. 그런 거에 대한 안내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조금 더 이 친구들과 하는 동안에 사실 저희도 너무 체력적으로 많이 지쳐서 저희 팀원들끼리 되게 힘든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도 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면서 운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도 뭐 나름 잘한 것 같아요. 5주 동안. 네. 이게 지금 2024년까지 일단 정부 지원이 돼서 그 안에 또 많은 성과들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2024년까지 어떤 계획들을 지금 잡고 있는지 그 계획을 좀 들어볼까요? 일단 저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건 가자미 마을은 지역의 자원들을 재해석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작업이거든요. 그걸 1년 차에는 지금 F&B 사업에 집중이 돼 있는 게 맞고요. 그래서 가자미 식탁과 가자미 식당 그리고 이후에는 사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영화제기도 해요. 근데 그게 어떠한 형태이든 정말 가자미 100배 즐기기 가자미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양한 청년들과 함께 실험해 보려고 하고 그리고 2025년이 그 간포항 100주년이에요. 개항. 그래서 그때는 저희 친구들과 함께 어쩌면 지나온 100년 말고 앞으로의 100년을 좀 준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간포항 100주년
까지 생각하면서 어떤 걸 하면 좋을까? 그리고 어떤 것들이 더 재밌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감수왕 100주년은 2025년이라고 하셨는데 지원을 받는 기한은 2024년까지잖아요. 근데 그 후도 그러면 지금 뭔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이 지원 3년이 끝난 후도?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하나씩 쌓이면 그것들이 결국에 다 우리께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식탁을 만든 이후에 또 굉장히 많은 요청들이 들어와요. 아, 이런 걸 우리 마을에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 공간에서 좀 해주면 좋겠어.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와서 그런 것들이 이 간포라는 마을의 한 공간을 채우고 그리고 식당을 운영하고 나서 그런 식당이 실제로 생겨나고 그리고 영화제를 하고 나서 영화제가 생겨나면 사실 그것들로 이미 하나의 마을이 진짜 마을이 생겨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매년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서 그리고 동시에 사람들도 쌓여가겠죠. 그렇게 정말로 활기찬 간포가 됐으면 합니다. 현실적인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지원 사업 3년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지원들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도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바도 지금부터 좀 있을까요? 사실 3년 이후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당장 저희가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12명의 친구들 중에 3명의 친구들이 이 지역에 남아서 살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혔는데 굉장히 많은 수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막상 살려고 하니 어디에 살아야 되지? 뭘 해 먹고 살지? 당장 그렇다고 창업을 하는 것도 이게 과연 청년들한테 가능한 일일까? 5주 이후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도 이 친구들을 정말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행정안전부나 경주시나 계속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시기가 안 맞다거나 혹은 뭐 제도적으로 안 맞다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해결을 해야 정말 청년마을에서 말하는 그 지역의 소멸을 막고 청년들이 내려와서 정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그런 마음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흡수할 수 네. 있는 현실적 조건이 네. 지금으로서 좀 부족하군요. 그렇죠. 네. 끝으로 청사진 한번 그려볼까요? 몇 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 이 간포의 분위기, 가지마이 마을의 분위기가 이런 청사진의 그림이었으면 좋겠다, 분위기였으면 좋겠다. 혹시 생각하고 계신 바가 분명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할 때 간포로 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청년이? 네. 그랬을 때 이곳에서는 그것들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저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과 사람의 연결의 가능성을 믿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 연결되면 세상에 사실 불가능한 일이 없더라고요. 같이 하면 우리는 어떻게든 뭐든 만들어낼 거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 어떻게든 즐겁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 이사님은 어떠신가요? 3년 후에 어떻게 될지 청사진은 솔직히 안 그려지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 청사진이 계속 막 머릿속에서 막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약간 편안한 곳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이게 제가 도시에서 살 때는 편리했지만 편안하진 않았는데 이 지역에서 살 때는 편리하지 않지만 편안함을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자비 마을도 사람들 저와 같은 약간 지역에서 살고 싶은 친구들이 왔을 때 편리함은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편안함을 좀 느꼈으면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또 청년들에게 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사실 되게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지역에는 기회가 없다 이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없는 만큼 저희가 생각할 때는 블루오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하나 보여주면 그만큼의 것들이 다시 오퍼가 들어와요. 그래서 충분히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그게 혼자 하기엔 두렵잖아요. 그걸 함께 해줄 저희가 있으니까 편하게 언제든지 찾아오시고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들 계속 모집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관심 가지고 놀러 오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좋네요. 네. 우리 이사님도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저가 경주로 정착한 지 이제 3년 차, 이제 얼마 전에 4년 차로 이제 접어들었는데 쟤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용기를 얻는 거죠.
저 친구도 여기서 아, 되게 오랫동안 잘 살고 있네. 나도 저렇게 뭔가 지역에서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용기와 희망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이 지역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지역에서 정착하기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가 네. 요즘 그냥 계속 뭐 고령화 시대다, 계속 고령화 되어가고 있다, 청년들이 떠나간다라는 이야기만 맨날 전하면서 아유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꿈이 있는 열정이 가득한 청년들이 마을을 찾아서 이 마을을 활성화시켜주고 있다는 게 새삼 고맙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아니 이게 지금 처음이라서 이제 시작이라 가지고 사업이 많이 힘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좀 열정 있게 웃음을 보니까 더 기대도 되고요. 너무 밝아요. 예, 두 분이. 앞으로 이제 어떤 마을이 네. 될지 많은 분들이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바쁘실 텐데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